오늘 새벽 80여 명의 환자와 직원들이 있던 고흥의 한 대형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떡해. 모두 3명이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화재에서는 민간 크레인 기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위급하다는 소식에 자신의 크레인을 직접 몰고 나가 장대비를 맞으며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사람이 옥에서 악을 쓰고 하는데 구해야지라고.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역시 마스크 착용이었습니다. 최근 지역 감염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 개보수 이후 가동이 중단됐던 광양제철소 3고로가 재가동에 들어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에서는 행사 참석차 방문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겨냥해 항의 시위도 잇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 전국 네트워크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새벽 고흥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3명이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노약자들이 많아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네, 방화보다는 전기적 요인이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뉴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병원 건물 옥상까지 연기와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장비를 동원해 차례로 건물 안의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어머, 저거. 어떡해.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전남 고흥군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나 70, 80대 환자 3명이 숨졌습니다. 20여 명은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 1층에서 시작된 불은 2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누워 있는데 아니 사르르 잠이 이렇게 뭐에 톡톡톡톡 해서 뜨다 보니까 요 등에서 불이 나. 보시는 것처럼 화재 현장 곳곳에는 구조를 위해 깨트린 유리창 파편이 사방에 떨어져 있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는 환자 69명을 포함해 모두 86명이 있었는데 불이 나면서 전기가 끊기고 연기가 퍼져 대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스프링클러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8년 경남 밀양의 병원 화재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2022년까지 설치를 미룰 수 있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 당시 건축물이 사용 승인이 떨어질 당시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1층에는 인조가죽 등으로 만들어진 의자가 많아 유독 가스로 인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방화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이번 화재에서 그나마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건 민간 크레인 운전기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대비가 내리던 새벽, 자신의 크레인을 직접 몰고 현장으로 달려가 환자와 직원들을 6명의 목숨을 구해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병원 8층 난간에서 손전등을 든 사람이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인데다 벼락을 동반한 폭우까지 쏟아져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 엄마 지금 떨어지겠다. 난간 바로 옆에 붙은 사다리차 위치를 조정하는 목소리엔 긴장감이 묻어나고 잠시 뒤 사다리차에 탄 소방관들이 한 명을 구조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아이고 간호사다 간호사. 아이고야 살았다. 간호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을 구한 사다리차는 민간 물류업체 소속. 화재 소식을 듣게 된 이윤수 씨는 자신이 보유한 크레인에 사람을 태울 수가 없어 신복수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새벽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불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피해 환자들이 많을 것 같아서 빨리 구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씨의 전화를 받은 신복수 씨는 45m 길이의 사다리차를 몰고 현장으로 달려왔고 소방당국의 사다리차와 함께 구조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연기 있어요. 연기가 좀 많이 나오고 점도 얼음 매우 많이 나와서 하면 얼음 많이 있어요. 전혀 시야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상황에서도 구조를 멈추지 않았던 이들은
다시 불이 나더라도 주저없이 현장으로 출동하겠다고 말합니다. 일단은 사람이 옥에서 악을 쓰고 하는데 구해야지라고.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고흥군이 오늘 병원 화재 피해자들을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공읍 윤호 21병원 화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례비와 의료비를 비롯해 유족들에 대한 구호금과 6인 가구까지 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 가구 가운데 중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6개월분 수업료를 지원하고 사망이나 부상 시 1,000만 원까지 지급되는 군 재난안전보험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개보수 이후 가동이 중단됐던 광양제철소 3고로가 오늘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로 재가동을 연기해왔지만 올해 3분기부터는 수요 산업이 회복세로 접어들 것을 기대해 고로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제철소의 연간 조강 생산 능력은 최대 460톤가량 늘어나게 되며 스마트 기술과 부생에너지 회수 기능을 도입해 조업 안정성과 친환경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화입 행사로 포스코 최정호 회장이 광양제철소를 방문하자 지역단체들의 항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은 오늘 포스코가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를 고소한 것을 규탄하며 포스코 일문 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광양제철고 학부모들과 성암산업 역시 각각 제철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과 고용 일괄 승계 약속 불이행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수시청의 한 공무원이 민원인을 상대로 수차례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간부 공무원 A씨가 상수도 공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한 시민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서로 언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화를 참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핵심적인 수칙은 역시 마스크 착용이었습니다. 최근 확산 경로를 보더라도 마스크를 잘 쓴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뚜렷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광주 고시학원. 강사와 수강생 모두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가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반면 같은 건물에 있는 또 다른 고시학원에선 아직까지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보건당국이 알려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수업 시간에 마스크 착용 안 하면 못 들어가겠죠. 선생님들이 통제하고 예습수라고 말했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런 건 없고 지침 내려온 대로만 했죠. 실제로 광주의 코로나 확산 경로를 보면 마스크를 쓴 곳과 안 쓴 곳의 차이는 뚜렷합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일곡중앙교회와 금양 오피스텔, 광주 사랑교회 등에선 확진자가 속출한 반면 확진자가 입원했던 조선대병원과 확진된 어린이들이 다닌 다솜 어린이집 등에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모두 마스크 착용이 잘 지켜진 곳들이었습니다. 다솜 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이들과 선생님이 마스크를 잘 착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원 음성으로 나왔고요. 다중이 모이는 장소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런 규칙을 잘 지키면 이러다 보니 확진자들이 다녀간 장소에서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시민들도 알고 싶어 합니다. 스쳐 지나갈 때 혹시나 만약에 이제 닿았을 수도 있고 또 닿지 않더라도 근처에 있으면 불안감이 큰데 공개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하지만 광주시는 47번째 확진자부터 이동 경로를 공개할 때 마스크 착용 여부를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행정상 착오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네, 어제 광양에서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된 해외 입국자의 직장 동료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해당 확진자의 동선이 제한적이었지만
예방 차원에서 직장 동료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벌인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으며 해당 사업장도 오늘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확진자가 포함된 공무원들의 골프 모임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공무원들이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발표한 사과문을 통해 전남도와 시군 소속 공무원의 잘못된 처신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공무원의 코로나19 감염은 직무 수행이 아닌 기강회의에서 출발했다며 대응 매뉴얼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김영록 지사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운동의 씨앗을 뿌린 시민운동가이자 탁월한 인권 변호사였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시장이었지만 지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챙겼고 전남의 농수산물 판매를 비롯해 최근에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도 공개 지지했었다며 애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주철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하나된 전남을 만들어 호남 중심의 정권 창출에 기여하고 싶었지만 정치적 현실을 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위원장직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는 고흥보성 장흥 강진 지역구의 김승남, 나주 화순 지역구의 신정훈 의원의 2파전이 예상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순천시가 도심도로의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정부의 도심부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제한 속도 하향 조정 안내 시설물 정비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내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정책입니다.